이 정도면 굉장히 내용이 맹탕인 그런 FOMC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여러 번의 FOMC를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너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 FOMC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자들이 계속 물어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리는 언제 내리실 겁니까?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지금 정책 결정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지금은 불확실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얘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 기다리는 게 적절하다.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많은 연준 위원도 기다리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이런 얘기하고요. 저희 월걸부 시간에 전해드린 이 연준 보고서 이거 역시 파월은 보고서를 결국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내용 전해드렸죠. 자, 이 내용 뭐였습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결국 요약하자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제 전망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까보니 소비가 전보다 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왜 파월이 설문조사에 기반한 소프트 데이터를 믿지 않고 하드 데이터에 의존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역시나 파월은 오늘 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파월이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했죠.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온다. 실업률 얼마나 올라가야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모든 게 다 가정이다. 기다려야 된다. 관세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경제에 부정적인 심리가 커졌다. 이런 질문에는 이거는 지금 경제적으로 아직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없고 우려 사항에 불과하다. 걱정이다. 아직 충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방어를 했고요. 정리해고 얘기 나오고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데이터로 판단할 수가 없다.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뭘 기다려야 된다? 데이터를 기다려야 된다. 계속 이 얘기만 줄기차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몇 가지 좀 건질 걸 찾아보자면 오늘 성명서의 첫 문구가 이거였거든요. 이 순수출의 변동이 최근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최근에 여러 경제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여전히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순수출의 이 급감으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지만 이거는 데이터의 왜곡이고 실제 경제는 좋다 이런 얘기겠죠. 실제 이날 파월은 1분기 이 GDP 숫자가 수정될 수 있다. 상향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청중으로 웃긴 거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기자단과의 대화였죠. 이 재정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정부의 예산 삭감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파월은 이 연준은 정부나 의회의 이 결정을 평가하거나 조언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결정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어서 의회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조언이나 연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회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도 조언 안 할 테니 의회인 너희도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드 데이터를 강조하면서 모든 결정을 데이터 뒤로 미루겠다 강조하는 파월과 달리 오늘 연준 출신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삼은 소프트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라이브 시간에 좀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클라우디아 삼이 쓴 글 제목이 데이터 기반의 연준은 뒤처진 연준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파월처럼 하드 데이터만 보면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지 말란 얘기죠. 소프트 데이터, 소비자, 기업 이런 심리 지표 같은 소프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이걸로 의사결정을 참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 판단할 때 예를 들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연준이 응답을 할 때 설문조사 같은 소프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소프트 데이터는 굉장히 유연하고 또 신속하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과 그다음 얼마나 전가되는지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평가하는데 장점이 있다. 파월처럼 물가 데이터에만 즉 하드 데이터에만 의존하면 필요한 금리 인하를 불필요하게 늦추거나 아니면 성급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굉장히 제한된 범위 안의 데이터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드 데이터만 기다려서 그것만 맹신해서 결정하는 건 더 사고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연준이 또 미스하게 되면은 그 대가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 실제로 파월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을 언급을 하죠. 근데 3이 보기에 실제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소프트 데이터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관세가 얼마나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전가되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애틀랜타 연은 기업 인플레이션 기대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기업의 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그 비율이 크게 달라지더라. 3분의 1 정도의 기업은 비용 증가분의 20% 미만만 전가하는데 또 다른 3분의 1은 비용 증가분의 80% 이상을 가격에 전가하더라. 그리고 작은 기업은 크거나 미드 사이즈 기업에 비해 또 서비스 기업은 제조 기업에 대해 전가 비율이 낮더라. 그래서 이런 소프트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히 관세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연준이 계산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3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댈러스 연은 조사를 보니까 전체 3분의 2 정도의 기업이 관세로 인해서 원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46% 이상은 이 고객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다만 약간의 인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상당한 인상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2배 많았다. 즉 생각보다 적은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관세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는 속도, 이 스피드와 관련해서는 리치먼드 연의 보고서를 보니까 관세가 어떤 영향을 줄지 질 때까지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비용 시나리오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시카고 연은 보고서를 보니까 관세의 가격 충격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 그리고 소매 업체들은 관세 상승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계획이라고 하더라. 이 얘기는 만약에 가격 상승 효과가 있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의 주장은 이거 개별 주장 하나하나가 맞고 그르다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지금 하드 데이터만 목 빠지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적어도 연준식이나 되면은 이런 소프트 데이터 계속 지금 지역 여론에서 나오지 않느냐. 계속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측을 해라. 그리고 그 예측한 결과 이 고민의 결과를 시장과 소통을 해라. 이 얘기죠. 근데 3이 봤을 때 파월은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아예 무시하고 오직 하드 데이터 더 나와봐야 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3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 대한 경고를 상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과월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